한국과 미국을 막론해서 트레이더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영매매, 즉 변곡입니다. 영매매에 빠져드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변곡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추세 매매를 하다가 이 추매를 당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내가 들어갈 때마다 고꾸라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반대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변곡이나 영매매를 시작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리고 또 이 변곡으로 수익을 내본 기억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맞았다라는 어떤 우월감이 생깁니다. 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그래 내가 맞았어 라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 1순위는 추세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 어디를 맞고 밑으로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맞고 떨어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고점 테스트나 신고를 갱신하러 가는 길, 여기를 동행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도 똑같겠죠. 내려가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맞고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보다 맞고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여기를 맞고 다시 떨어질 때 저점을 동행하는 매도, 혹은 신저가를 갱신하고 떨어지는 매도, 이 추세 매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영매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추세를 역행하는가? 왜 영매매에 빠져드는가?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이유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른 트레이더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proving, 증명하기 위해서 I told you so 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올라가는데 눌리고 다시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점으로 떨어질 걸 생각해요. 근데 떨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old you so, 내가 말했잖아. 자, 두 번째가 과매도, 과매수죠. oversold, overbought 이라고 하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매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올랐으니 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더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곡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손익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떨어질 때는 여기에 올라가는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얼마 먹지 못해요. 금방 털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방 털어내야 되는 게 변곡매매입니다. 왜냐면 눌리면 다시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가거나 고점을 뚫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백테스팅을 돌려보면 빨리 조금만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금방 나와야 되는 것이 변곡매매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게 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는데 막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2020년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 한국 예탁원에서 개인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꽃버스입니다. 그렇죠? 코스피 꽃버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큰 손실이 났습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납득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추세는 물론 누가 봐도 추세는 매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떨어지지?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견 때문에 반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추세를 역행하면 항상 힘든 매매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영어로 이 diverge라는 것은 결국 요렇게 반대로 움직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항상 이 가격과 모멘텀의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지만 저희는 일반 다이버전스와 수평 다이버전스, 이 두 개를 오늘 생각해 볼 거고요. 제가 항상 추세 매매를 강조드리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를 변곡 매매가 아닌 추세 매매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이버전스를 변곡 매매로 활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모멘텀의 지표는 내려간다던가, 가격은 내려가는데 모멘텀의 지표는 올라간다던가, 말 그대로 괴리죠. 첫 번째 일반 다이버전스고요. 수평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이것도 여전히 가격과 모멘텀의 괴리인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모멘텀의 지표가 기준선을 기점으로 수평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갱신하지 못한 거예요, 모멘텀의 힘은. 그러면 얘는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가격은 내려가는데 오실레이터는 기준선 0선 밑에는 머물러 있지만 여기서 수평을 그리는 거죠. 이 모멘텀은 다시 하락을 갱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상승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어떤 식으로 추세 매매로 다이버전스를 쓸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잘못된 다이버전스의 사용입니다. 변곡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기준은 추세 매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대부분의 수익은 추세 매매로 나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변곡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험하고요. 특히나 원웨이 장세에서는 그날은 아예 변곡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큰 그림상 정말 60분, 120분 이상급에서 나오는 다이버전스가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백테스팅을 돌려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 상승장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1분, 3분 이런 분차트를 통해서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다이버전스입니다.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웨이 장세에서는 끝까지 살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다이버전스는 하락장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쓰는 거고요. 상승장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쓰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만 조금 많이 하시면 충분히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모멘텀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멘텀의 지표가 내려가는 경우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죠. 그때 다시 저점을 동행하는 이 길 혹은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가는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 또 끝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를 다시 이탈하는 공간에서 요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요걸 그대로 뒤집으면 상승장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쓸 수 있겠죠. 올라가다가 눌리는데 가격은 눌리는데 모멘텀의 지표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여기를 기점으로 강하게 이탈했을 때 이렇게 다시 추세를 따라서 고점 테스트 하러 가는 길 혹은 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길을 초반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 다이버전스를 추세 매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차트 기준으로 추세를 보시고요. 추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추세는 다 매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타임프레임에서 나오는 다이버전스는 의미가 없진 않지만 추세 방향으로 흘러내릴 때 강하게 꽂을 때 꽂고 있는 그 순간에 민감도가 높은 타임프레임으로 변곡 방향의 다이버전스는 보지 마세요. 자, 이제 최근에 강하게 리젝을 받고 떨어졌죠. 갭을 메워줬지만 다시 이 위를 안착하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는 형상입니다.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추세의 기준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30분을 기준으로 봐도 여기의 그림과 여기의 그림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격도 떨어지고 모멘텀도 떨어지고 여기는 가격이 뚝 떨어졌지만 모멘텀은 올라간 그런 스팟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멘텀이 강한 하락 원웨이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분 차트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다이버전스를 두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디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RSI로 볼 겁니다. 백테스팅 영상을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 과매도에서 매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과매수에서 매도를 때리면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하락장에서는 1분이든 3분이든 과매수에서 매도를 때리면 퍼포먼스가 거의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과매도에서 매수를 때리면 엄청 정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손실이 나고 손실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나도 MDD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보시면 장 초반에 가격이 팍 튀었지만 모멘텀은 떨어지는 RSI든 맥디든 모멘텀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